취준생이나 백수들은 집에서 뭐를 할까 많이 궁금해하는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백수들이나 취준생들은 도대체 뭐를 하면서 하루 종일 보내나. 일단 그 백수랑 취준생 두 개를 합친 게 저고요. 백수는 도대체 집에서 뭐를 하나 싶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헬스장을 가요. 헬스장은 정말 너무 하기 싫거나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안 가기도 하지만, 또는 약속이 있으면 안 가기도 하는데, 웬만하면 정말 다 가요. 제가 운동 기록도 남기고 있지만 출석 내역 보시면 거의 정말 주 7일에 주 6일 정도는 가죠. 주 7일 간 적도 더 많고요. 보통 운동 시간은 1시간이고요. 유산소만 하는 날은 40분 정도 하고 있어요. 러닝머신 30분, 스텝밀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죠. 그거는 10분 정도 하고 있고, 원래는 러닝머신 20분, 천국의 계단 10분 정도 했는데 30분으로 늘렸어요. 늘렸는데 이것도 그냥 힘들면 20분, 10분만 하고 이러려는 날도 있고, 그냥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하려고요. 물론 속도는 무리하지 않고, 하다가 힘들면 멈췄다가 이제 스트레칭 좀 이렇게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물 좀 마시고 다시 하기도 하고요. 또 헬스장은 기구가 자리가 안 날 때가 있어서 한 사람이 다른 기구를 오래 쓰다 보면은 이제 비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씩 길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기구를 약간 오래 걸리는 기구들은 먼저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안 겹치니까. 보통 유산소 하는 날 제외하고는 1시간 정도가 고정이고요. 동네는 이제 헬스장이 기구는 좋은데 크기가 작고 이제 비용이 너무 비싸거나 시설은 안 좋은데 비싸기만 하기 때문에 집에서 걸을 수 있고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헬스장은 제가 안 끊었어요. 그 단점이 너무 더 많아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조금 떨어진 헬스장까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데, 교통비를 포함을 해도 그게 더 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기후동행 카드도 있고, 그리고 아직 직장은 안 다니고 있지만 직장 다니기 시작하면 기후동행 카드가 이제 압도적으로 훨씬 더 저렴하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집에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왕복으로는 1시간 40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헬스장 운동 시간, 그리고 이제 왕복 교통 시간이 20분, 20분이니까요. 그래서 거의 하루에 1시간 40분은 헬스장에 쓰는데, 아침에 보통 일어나서 시리얼 먹고 그리고 씻고 운동 갈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아무리 적게 걸려도 20분은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2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돼요. 아, 이거 자꾸 비슷한 발음만 울려도 자꾸 저 시리가 켜져가지고 스트레스인데, 저걸 꺼야겠어요 나중에. 어쨌든 운동 갈 준비하는데 2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헬스장 갔다가 집까지 오는 걸 생각하면 2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고정 시간이죠. 나중에는 이제 퇴근하면서 헬스장을 들리면 따로 시간 드는 게 좀 덜 하겠죠. 오고 가고에 대한 시간이 굳이 이제 가고 오고인데 가고에 대한 시간이 없겠죠. 그냥 퇴근길에 오면서 내려서 갔다 오면 되니까. 거의 퇴근길이랑 모든 동선이 거의 겹친다고 봐도 되는 그런 헬스장이라서 위치는 정말 좋아요. 위치는 정말 좋고, 음, 그렇게 보면 되고, 2시간이 무조건 고정 시간이죠. 알바 관련 사이트, 이제 구직 사이트에서도 공고 뒤져보고 이력서를 내고 하는데,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계속 공고를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냥 3시간 반이라고 치면은 하루에 5시간 반 정도는 거의 계속 고정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구인 공고도 정말 하루 종일 보면은 막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더라고요. 막 속도 울렁거리고 심장까지도 막 답답한 기분이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 많은 공고 중에서 내가 갈 곳이 한 곳도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요즘 자존감도 자신감도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치가 없는 인간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좀 많이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덥고 습하고 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나 봐요. 그게 계속 쌓였는지 잠이 안 오니까 새벽 5시 30분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어제는 정말 순간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 삶을 내가 주도를 하고 삶이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주인공이 맞나 싶어요.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지 뭐 내가 주인공인가 조연조차도 못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의 인생에서 조연조차도 못 되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삶을 질질 끌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우울하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이제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청년 자살률이 왜 올라가는지를 알겠어요. 한국 청년 자살이 OECD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업 일자리 그리고 빈곤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한대요. 아마 빈곤인 사람들은 아마 좀 고아원 출신인 분들이거나 아니면 정말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사고를 당하시거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아마 빈곤한 일이 생기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랑 일자리 그리고 이제 가족과의 불화가 자살의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 노인 자살률은 저희 나라가 많이 내려갔대요. 다행이죠. 아무래도 저는 국민연금도 있고 노령연금도 있고 뭐 좋은 혜택은 아니고 뭐 압도적인 혜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뭐 교통비 무료라는 혜택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알게 모르게 노인 복지에 혜택을 조금씩 써주고 힘을 써주니까 아무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이게 참 그런 게 20대 자살률이 연령층 중에서 가장 높대요. 뭐 10대는 당연히 이제 부모님 곁에서 살고 이제 많이 보호를 받으니까 10대는 당연히 자살률이 거의 없고 근데 20대가 자살률이 높은 게 솔직히 좀 의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30대는 그나마 이제 20대를 버틴 사람들이고 이제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데 이건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근데 20대는 훨씬 더 불안정하잖아요. 20대의 분들은 이제 명문대냐 명문대가 아니냐 또 고졸이냐 고졸이 아니냐에 따라서 인생이 이미 그때부터 어느 정도 정해지는 거잖아요. 막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사람이 어떻게 뭐 20대에 모든 게 정해지냐 30대에 모든 게 정해지냐 뭐 인생은 개척을 하는 거다. 성공은 뭐 40대에도 할 수 있고 50대에도 할 수 있다. 근데 진짜 솔직하게 그냥 개소리 하지 말고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 20살 때부터 결정 나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더 냉정하게 보면 사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거잖아요. 부잣집 아이는 그냥 부잣집 아이로 태어나고 이미 결정이 다 나 있는 거잖아요. 회장은 이미 걔예요.
부회장도 이미 개고 회장도 개고 그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개라고요. 그리고 금수저라고 하잖아요, 흔히 금수저, 은수저, 뭐 동수저라고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사실 정해지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걸 부정을 하고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희망찬 것처럼.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냥 알고 있는데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그냥 계속 안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공한 사람들도 있죠. 물론 30대, 40대에 성공하는 사람 있죠. 근데 정말 성공할 사람들은요, 젊을 때부터 성공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이거는 정말 인정하기 싫어도 다 인정해야 돼요. 뭐 운동선수, 아이돌, 뭐 사업가도 그렇죠. 사업가든 뭐든 간에 부모님이 뒷받침을 해주든 자기가 능력이 있든 보통 성공한 사람들 보면 나이가 젊어요. 물론 이 젊음이라는 나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지만 청년으로 정할게요. 우리나라가 이제 35세까지를 청년으로 보는데 보통 35 이전에 성공할 사람들은 다 성공을 한다고요. 그 이후에 성공하는 사람 무조건 있겠죠. 있긴 있겠죠. 근데 성공할 사람들은 성공하는 나이부터가 빨라요, 보통. 뭐 그럴 때마다 항상 뭐 KFC 할아버지 얘기를 들어요. 근데 KFC는 그 할아버지는 정말 드문 케이스잖아요. 그 나이에 성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도 그 정도의 성공을 하는 사람이 그 나이에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리고 뭐, 뭐 트럼프나 바이든 같은 예도 드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대통령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바이든은 제가 몰라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트럼프는 부자인 거 다 알잖아요. 뭐 우리나라 꼬마아이들도 트럼프가 부자인 건 알걸요. 미국은 뭐 당연히 알겠죠. 애초에 부자예요.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갖고 대통령 하는 애가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것처럼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20대에 서울대 가고 고려대 가고 연세대 가고 말 그대로 스카이라는 하늘, 스카이 대학교 가면 인생이 편해지는 걸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의대 졸업하면, 의사가 되면 남들보다 편하게 사는 인생이 펼쳐지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뭘 자꾸 뭐 20대에 젊다, 뭐 다른 거 하면 된다. 근데 저만 봐도 30살도 젊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듣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30도 청춘이고 30도 어리고 젊다고 하는데 모두가 그렇게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알바만 봐도 알바는 30살을 껄끄러워하고 회사는 30살을 그냥 그렇게 봐요. 근데 회사에서도 30살까지 뭐 한 게 없으면 이제 병신으로 보는 거죠. 그 나이 먹고 뭐 했냐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살은 어쨌든 버티긴 버텼는데 20살은 깝깝한 거예요. 이미 이제 대학부터가 미끄러져 버리니까 자기 인생이 다 어긋나고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재수하는 사람들은 더 하고요. 저는 안 해봐서 그게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울지는 모르겠지만 취준생의 고통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재수생도. 어쨌든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는데 성인이고 근데 아니다. 근데 또 취준생인 저는 뭐 지원이라면 지원이지만 뭐 거의 돈을 다 제가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원은 좀 애매하네요. 물론 이제 거주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도 지원이라면 지원인데 저는 용돈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거는 약간 다르긴 한데 어쨌든 20살이
자살을 더 많이 하는 건 불안정하고 미래가 더 답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30살은 어쨌든 버텼고, 근데 20살은 버틸 의지도 없고, 버티는 것 자체가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거죠. 나라에서 아무리 청년 하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청년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이제 청년을 왜 지원해주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욕까지 하는 사람들도 많죠. 이제 중년층,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한테 왜 그렇게 지원을 해주냐 그러는데, 지금의 중장년층은 글쎄요, 뭐 혜택을 많이 받다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혜택을 못 받다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제 경제 성장 시기에 이제 취업했던 사람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지만, 어 글쎄요, 지금 청년을 욕할 수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그 나이가 아니니까 뭐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근데 저는 청년이 지원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코로나 시기에도 그렇고 취업이나 대학도 제대로 이제 못 배우고 못 한 시기란 말이죠. 좀 불쌍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코로나가 겹친 그 시기에 사람들은 물론 이제 퇴직당하고 이러신 분들도 있지만, 그리고 또 자살률이 높다는 게, 그 20대 30대만 자살률이 높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20살 성인인데 성인이 되자마자 왜 죽겠어요? 힘드니까 죽겠죠. 그러니까 뭐가 힘드냐는 사람들에게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줄 만큼 힘드니까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오죽하면 죽지 말라고 나라에서 지원을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살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제가 만약에 정말 자살을 마음을 먹으면 너무 완벽하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못 하겠어요. 제가 혹시나 자살 시도를 하고 있다가 이제 하고 있는 도중에 살고 싶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다시 살고 싶을 때 못 살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못 하겠어요. 너무 완벽하게 죽을까 봐.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항상 건강 염려증이라고 하죠. 그 막 건강 검진도 되게 잘 받고 코로나 때도 너무 아팠는데 막 너무 아프니까, 그때는 또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너무 아프니까 막 죽을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음 지금은 뭔가 잃을 게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뭔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섭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요. 그냥 좀 무의미한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약간 허무주의처럼 우울증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 뭐 글 쓰고 올리고 뭐 그러면 짧은 글 쓰는 데는 이제 좀 짧은 글이라도 30분 정도는 쓰거든요. 그리고 긴 글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넘게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알아볼 게 많거나 이제 수치나 증거 같은 게 필요한 그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3시간도 넘게 글을 쓸 때도 있어요. 알아본 거를 이제 영상을 조사를 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조사하고 그걸 정리해서 글로 쓰니까 막 3시간, 4시간도 걸려요. 그렇게 열심히 만든 영상을 이제 올렸을 때 사람이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조회수를 좀 기대를 하는데 조회수가 안 나올 때는 사실 내가 뭐 하고 있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들어요. 구독자가 저는 100명이 금방 찰 줄 알았거든요. 막 구독자가 막 오르길래 100명 되고 이제
500명 되고 수익 창출도 하고 1000명, 10,000명 되겠다 생각했는데 100명이 정말 안 닿더라고요. 닿을 것 같으면서도 안 닿고 최근에 92명이 돼서 이제 8명 남았다 했는데 다시 또 떨어져서 91명이 됐어요. 근데 91명으로 지금 2주째인가? 3주째 가까이 91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속상하고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스트레스를 식욕으로 푸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그 스트레스가 도를 넘으면 식욕은 별로 없고 뭐 거의 똑같은데 좀 성욕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머리가 아프고 막 별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런지 도파민에서 그러니까 뇌에서 막 도파민을 필요로 하니까 그리고 또 사람이 죽기 전에는 번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번식을 못 하니까 성욕이 생겨서 계속 이제 싸구려 도파민을 분출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시간도 이제 30분 뭐 그 정도 쓰죠. 뭐 1시간 쓸 때도 있고 알바라도 할 때는 이제 일하느냐고 시간이 없기도 하고 시간을 이제 내야 되니까 별로 그렇게 생각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몸이 너무 피곤한 날은 뭐 낮잠도 자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제 부모님이랑 좀 다투게 됐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저보고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취업해보신 분들이나 준비를 해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컴퓨터를 안 하면 취업을 못 하는데 하루 종일 해도 사실 취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들을 생각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귀 막고 눈 감고 귀 닫고 뭐, 다 그냥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니까 컴퓨터를 하면 그냥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을 하면 나쁘대요. 게임을 하면 무슨 욕을 하고 게임을 하면 살인자가 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무슨 60년대 시골에 사시는 그런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고 제가 집에서 논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는 거를 참아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모님이랑 사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가족이라는 사람이 면접을 보러 다니고 하루 종일 이제 새벽까지 이력서 보고 내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취업이 안 되고 계속 떨어지고 일 못 구하고 이런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고 게임만 처한다고 참아주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피가 섞였다고 해서 무조건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좀 힘들어요. 좀 많이 힘들어요. 돈 없고 사실 가난할수록 할 수 있는 게 게임밖에 없거든요. 그런 취미가 뭐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취미가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낚시도 그렇고 뭘 해도 나가면 다 돈이잖아요. 외식을 하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게 취미일 수도 있고 독서가 취미일 수도 있고 뭐 춤이나 노래를 배울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는데 다 돈이잖아요. 근데 저는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취미를 가질 수 있는 게 게임밖에 없다니까요. 게임은 돈이 안 들잖아요. 물론 뭐 유료 게임도 있고 게임도 돈이 들려면 얼마든지 들지만 저는 돈을 안 들게 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취미는 온라인이 저렴하거든요. 밖으로 나가면 다 돈이에요. 그리고 혼자서 밖에 나가서 뭐를 하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막 컴퓨터 좀 그만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진짜 무슨 정신병자랑 대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취업 안 하고 노는 거를 참아준다고 하는데, 이력서 쓰고 구인공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보면서 이력서 내고 면접도 보고 다 떨어지고, 그리고 일일 알바지만 어쨌든 일일 알바도 했거든요. 그냥 어떻게든 돈 벌려고 지금 다 하고 있고, 그리고 노가다도 어플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요. 노가다 어플이 있는데 매일 지원을 하고 있어요. 되든 안 되든 그냥. 근데 자꾸 장마철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노가다 경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지원을 해도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컴퓨터로 이력서 또 다시 준비하고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꾸 그런 사람한테 컴퓨터를 그만하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취업을 하지 말라는 건지 뭔지 가족이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하루 종일 게임을 한다는 것도 컴퓨터를 하면 게임만 한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하면 게임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준비를 하고 말고 이런 거는 그냥 듣고 싶지도 않고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그냥 컴퓨터를 하면 게임만 하고 게임만 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저는 게임을 해도 하루에 이제 한 판에서 세 판이거든요. 그리고 뭐 판이 짧아서 네 판 하는 날도 있지만 그래봐야 시간으로는 1시간에서 1시간 반이에요. 뭐 그냥 1시간도 안 하는 날도 많고요. 그리고 이력서도 한 번에 막 몰아서 보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막 이렇게 나눠서 보고 핸드폰으로 그냥 틈틈이 보기도 해요. 그리고 뭐 유튜브도 보고 웹툰도 보고 막 중간에 이제 그렇게 섞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쉬엄쉬엄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계속 그 공고를 보고 이렇게 막 는단 말이에요. 새벽에 자기 전에 막 공고를 다 살펴보면서 몰아서 지원을 했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찍 지원한 사람들을 또 금방금방 뽑아버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눠서 자주 지원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동네 이제 일자리도 많고 거리도 되게 가깝고 이렇기 때문에 단기 알바도 계속 잘 올라와서 당근마켓도 수시로 보는 편인데 어,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걸 들어보면 쓰레기같이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쓰레기같이 살고 있기도 해야죠. 뭐 한편으로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면접도 뭐 3곡밖에 안 봤지만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루에 매일 이력서를 제가 5곳을 넣어요. 많을 때는 10곳도 넘게 넣고 15곳도 넘게 넣고, 그러면 이제 30일이라고 쳤을 때 5번씩만 넣었어도 제가 150곳을 넣은 거예요. 이력서만 한 달에 150곳을 넣었는데도 면접 보라고 연락이 3곳이 온 거예요. 진짜로. 진짜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고 지금이 취업난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한 곳은 뭐 2시간 알바를 하러 가기도 했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또 모텔 청소 알바가 면접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스트레스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꿈을 잘 안 꿨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정말 하루에 꿈을 두세 번씩 꾸고, 그러니까 너무 불안정하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지 꿈도 막 다 이상해요. 막 기분 좋은 꿈을 꾼 적도 없고, 막 이빨이 다 으깨지는 꿈이나 막, 그리고 뭐 몇
그냥 꿈이 다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다 안 나는데 그냥 오늘 꿈을 꿨구나 안 꿨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으니까 막 그런 일이 있고요.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냥 생명이나 유지하고 있는 그냥 그런 쓰레기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좀 정말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사람들한테 참아주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청년들이 자살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도 사실 가족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참아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냐는 거죠. 참 그래요. 그러니까 힘내라는 말도 사실 이제는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죽겠다는 사람한테 힘낸다고 말한다고 해서 힘이 나는 것도 아니고 참 그래요. 그냥 저는 이제 힘들게 살아가시고 있는 그런 분들이 그냥 저를 보면서 그냥 차라리 이게 더 낫겠어요. 힘내라는 말보다 아 이런 사람도 살고 있구나. 아 이런 사람도 사는데 나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히려 사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렇게라도 좀 저를 보면서 위안을 삼으면서 사시면 어떨까 싶네요. 좀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아 이런 인간도 사는데 나 같은 인간이 못 살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음, 힘든 시기를 버텨나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